더불어민주당이 전남 6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은 전략 선거구로 지정돼 어떤 방식이 채택될지 관심입니다. 폐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노인들을 위해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등으로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KBC가 현 시대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여한 토론회가 내일 아침 9시 방송됩니다. 지난해 팀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돌풍을 일으킨 광주FC가 내일 FG서울과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입장권이 2분 30초 만에 매진되는 등 팬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경선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6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한 곳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정겨원 기자입니다.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의 경우 김문수 당대표 특보와 손은모 변호사의 2인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가립니다. 전남 순천시 광양 구례 곡성 갑에는 손훈모, 김문수 2인 국민 경선하였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현역 의원이 포함된 5개 경선 지역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윤재갑 현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여수 갑은 이용주 주철현 전현직 국회의원이 리턴 매치를 하게 됐고 여수을은 현역 김회재 의원과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이 경선을 치릅니다. 나주 화순과 영암 무안 신안은 3인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나주 화순의 경우 구충곤 전 화순 군수와 손금주 전 의원, 신정훈 현 의원으로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영암 무안 신안은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현역 서삼석 의원, 천경배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이 경선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역 의원이 포함된 3인 경선인 만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남은 곳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단 한 곳뿐입니다. 공관위는 현직 서동용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을 전략 공관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컷오프 되진 않는데 아마 그 여성 특구 지정하지 않을까 하는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전적으로 이 권한은 전략공관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전남 대부분의 선거구의 최종 후보나 경선 후보를 결정했지만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들이 재심 신청을 예고하면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상급병원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 본원 전공의 112명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106명 중 복귀한 인력은 각각 7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도 전공의 78명 중 3명이 복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연휴가 끝나는 4일 사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꽃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4도, 여수 영하 3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0도를 밑돌겠습니다.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7도, 목포 여수 6도 등 5에서 8도 분포에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오전까지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폐지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 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갑기만 한 정 씨. 비에 젖은 종이는 무겁고 제값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나 눈 오면은 이제 못 올 때도 있지. 해갖고 갖고 와갖고 그 까불고 저기서 까불고 그럼 나는 죽으라고 갖고 와보고 10만 들지 그 비 맞은 것을 어쩔 것이오. 고물상에 들러 한 짐 풀어놓고 또다시 거리로 나선 지 1시간쯤. 수레가 제법 찼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상무지구를 한 바퀴 돌고 수거한 폐지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리어카까지 무게만 80kg이 넘지만 팔아도 2,000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폐지 가격은 1kg에 1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60-70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하루 종일 길거리와 골목을 누벼도 수거하는 폐지량은 이전만 못합니다. 경기 침체로 명절 선물이 줄고 택배량이 감소하면서 폐지 수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없으면 어쩔 수 없어. 한 번에 5-6천 원. 그리고 이런 데서 째까씩 그냥 실을 때는 2,000원도 받았고 3,000원도 받거든. 싣고 오면은 항상 2만 원, 3만 원씩 한 번에 받아가셨는데 단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신나는 표정도 없으시고 이제 조금 얼굴 표정에서 좀 많이 드러나죠. 이제. 정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은 일주일 평균 6일을 일하면서도 월 수입이 15만 9천 원에 그쳤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들이 일자리 연계는 물론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현금 지원하게끔 거기까지 좀 얘기가 된 상태이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5,000원어치를 주었다 그러면 5,000원 정도를 이렇게 보장해주는. 폐지를 주어 생활비를 대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사회 안전망이 다가가고 있는 셈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전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의정비를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정비 심의위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광주시의원은 매월 1인당 551만 5,100원, 전남도의원은 546만 8,400원을 받게 됩니다. 105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이정선 시 교육감 등은 상무지구 독립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에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전남도는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광복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렸습니다. 광산구 고려인 마을도 빼앗긴 조국 그날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3.1절 105주년 기념식을 갖고 만세 재현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성장과 저출생, 고물가 등에 잇따르며 현재의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KBC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지역의 리더들을 초청해 현 시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기획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방송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를 박성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의 인구는 2,601만 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체 역시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의 49.1%, 지난해 취업자 수도 전체의 51.6%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인프라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라남도 학교 출산율은 0.98이에요.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은 평균은 0.72이고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노력은 더 하고 있는데 워낙 인구가 서울로 빠져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화가 저출산, 지방 소멸 등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국토 균형 발전은 현 시대의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 역시 비수도권 중심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발적인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이 구조적인 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역 그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작은 정책들을 써도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각 지역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중앙정부를 대신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사회복지 제도 만들려도 보건복지부 심의 거칩니다. 뭐 하나 국 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이게 지방분권입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우리 시대 리더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KBC 대기획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는 내일 오전 9시 2시간에 걸쳐 방영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지난해 팀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끌어내며 K리그1 돌풍을 일으킨 광주FC가 내일 FC서울과 홈개막전을 갖습니다. 예매 시작 2분 30초 만에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팬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광주FC가 내일 FC서울을 상대로 이번 시즌 첫 승을 노립니다. 지난 시즌 FC서울과의 K리그1 복귀전에선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던 광주FC. 2년 연속 홈 개막전에서 맞붙게 된 이번 대결에선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각오입니다. 가장 견제되는 건 역시 EPL 맨체스터 출신의 제시 링가드의 합류. 지난해 팀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끌어내며 K리그1 돌풍을 일으켰던 만큼 광주는 첫 승의 자신감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선수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해서 저희가 홈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서울을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제일 크게 가졌던 것 같고, 특히 올 시즌에는 공격력을 한층 높일 용병 2명을 추가로 영입한 데 이어 팀의 주축인 정호연, 이희균, 엄지성 등이 경기력에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무리뉴로 불리는 이정효 감독의 뛰어난 전술 또한 광주FC의 3강행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에게 광주FC가 시험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K리그 12개 구단, K리그 12개 감독님들도 시험대들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 광주-서울 개막전 입장권은 예매 시작 2분 30초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광주가 서울을 격파하고 홈 개막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시는 북구 임동의 옛 전방 1심 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시민 누구나 시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더현대 등 개별 건축물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복합쇼핑몰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4년 프로야구 시범 경기 개막 하루 전인 오는 8일 기아 타이거즈가 이범호 신임 감독의 취임식을 개최합니다. 취임식은 오는 8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대강당에서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프런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이 감독은 지난 13일 기아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뒤 호주 캔버라와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은 오는 6일 스프링 캠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간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중 민간인 학살과 헬기 사격 등 11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했습니다. 발포 책임자와 안매장 등 나머지 6건의 과제는 조사가 충분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됐습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는 국민 화합을 위해 실천해야 할 조치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먼저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광주광역시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심창욱 의원이 지난 9일 밤 11시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심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광주 시민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탈당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광주 북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30분쯤 광주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기계공학동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연구실 내부 집기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구실 내부에서 충전 중이던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